다나야, 살려줘. 아버지의 비명이 담긴 음성 파일을 들은 순간 다나의 세상이 다시 무너졌습니다. 3년 전 넥스트월드 사장 딸에서 거리의 성냥팔이로 추락했던 그녀. 기적적으로 재기에 성공했지만 진짜 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4시간 내에 마스터키를 넘기지 않으면 아버지는 죽는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성냥팔이 소녀가 얼마나 무서운 복수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야기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곧 당신에게도 따뜻하고 행복한 일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치는 서울의 밤이었습니다. 휴먼테크 본사 앞 대형 전광판에는 주가 폭락을 알리는 붉은 그래프가 전멸하고 있었죠. 수십 명의 기자와 성난 주주들이 정문을 막고 아우성치는 가운데 이다나는 인파 속에서 작은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성냥 사세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성냥이에요. 다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행운을 주는 수제 소원 성냥입니다라고 적힌 낡은 팻말이었죠. 할머니가 유품으로 남긴 공방의 마지막 재고였지만 SNS에서 불행한 소녀가 파는 행운템으로 밈이 되어 간신히 생계를 유지해주는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휴먼테크 최상층 회의실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경쟁사 블랙아이가 심어둔 랜섬웨어가 작동하며 24시간 내에 기밀이 삭제된다는 카운트다운 시계가 대형 스크린에 떠올랐거든요. 이게 대체 뭡니까? 차경민 회장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코드가 너무 복잡해서 접근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보안팀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보안팀이 밤새 복구를 시도했지만 코드가 1990년대 구식 어셈블리어와 최신 양자, 암호가 뒤섞인 기괴한 형태라 손도 댈 수 없었거든요. 24시간이면 회사가 끝장납니다. 주가는 이미 바닥이고. 이사 중 한 명이 얼굴을 새파랗게 질리며 소리쳤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뭐든지. 차 회장이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에게도 연락해봤지만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보안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 회장이 이사회에 빗발치는 문책을 뒤로하고 얼굴을 감싼 채 비틀거리며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회장이 로비에 나타나자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달려들었죠. 회장님, 이번 해킹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을 지고 사퇴하실 건가요?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경호원들이 무력으로 길을 트는 아수라장이 펼쳐졌습니다. 그 순간 펜스 틈새를 비집고 들어온 다나가 차 회장의 바짓단을 부여잡았습니다. 회장님, 잠깐만요. 경호원이 다나를 밀어내려 했지만 다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저 화면에 뜬 코드요. 그거 3년 전 넥스트월드를 칠 때 썼던 구식 고스트 프로토콜이에요. 경호원들이 다나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하지만 다나는 품에서 구겨진 메모지를 꺼내 보이며 전광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죠. 요즘 개발자들은 이 코드 못 읽어요. 하지만 저는 할 수 있어요. 제가 암호해독할 수 있어요. 차 회장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다나가 외친 전문 용어가 내부 보안팀장조차 해석하지 못한 핵심 알고리즘의 구조였거든요. 잠깐,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차 회장이 몸을 돌리며 물었습니다. 멀리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전략기획실 이사 강태주는 미간을 찌푸리며 비서에게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저의 신원 파악해. 지금 당장. 강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차 회장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나의 눈빛에서 거짓이 아닌 광기 어린 확신을 읽어냈거든요.
정말 할 수 있다는 거냐? 장난치는 거 아니지? 차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제가 해독할 수 있어요. 시간만 주시면요. 다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간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봐요, 회장님. 지금 상황이 이상하지 않나요?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상황이 급박한데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검증? 지금 검증할 시간이 어딨어. 차 회장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현장 책임자. 차 회장이 갑자기 외쳤습니다. 네, 회장님. 보안팀장이 뛰어왔습니다. 이 아이를 제3서버실로 데려가라. 지금 당장. 로비에 있던 엘리트 직원들과 임원들이 경악했습니다. 거짓골을 한 소녀가 회사의 운명을 쥐게 된 상황을 비웃음과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봤죠. 회장님, 그건 너무 성급한 판단 아닌가요? 보안이. 또 다른 임원이 말을 꺼냈습니다. 성급하긴 뭐가 성급해. 20시간도 안 남았는데 다른 방법 있으면 내놔. 차 회장이 목청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강태준은 급히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가 CCTV 모니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블랙아이 측에 암호화 메시지를 전송했죠. 상황 변수 발생. 플랜 B 준비 완료해라. 강태준이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다나는 경호원들에 둘러싸인 채 지하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성냥갑 하나가 꼭 쥐어져 있었죠. 정말 할 수 있을까? 아버지. 다나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버지의 무죄를 증명하고 잃어버린 삶을 되찾을 유일한 동아줄이라는 걸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지하 10층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제3서버실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들어가세요. 보안팀장이 다나를 안내했습니다. 다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서버실 안으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수많은 서버와 모니터가 윙윙거리는 소리 속에서 다나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보안실 한켠에 마련된 낡은 의자에 앉은 다나는 모니터 빛에 반사된 자신의 초라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과거 화려했던 넥스트월드 사장 딸 시절이 떠올랐죠. 3년 전 그날이 생생했습니다. 압수수색을 당하던 아버지의 사무실에서 어린 다나가 울부짖었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아빠는 잘못한 게 없어요. 누명이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죠. 아버지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그것이 다나가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나는 거리에 나섰습니다. PC방과 도서관 공용 컴퓨터를 전전하며 해킹 기술을 독학해왔죠. 손가락 끝에는 동상과 화상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추위에 얼어붙고 뜨거운 성냥불에 데인 상처들이었죠. 하지만 키보드 위에 올려진 순간만큼은 베테랑 피아니스트처럼 거침없이 움직였습니다. 모니터에 뜬 암호 코드는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다나는 그 속에서 익숙한 패턴을 찾아냈습니다. 이 변칙적인 쉼표 패턴. 다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를 무너뜨린 해커 특유의 습관이었거든요. 당시 넥스트월드를 공격했던 바로 그 코드와 똑같은 흔적이었습니다. 맞아. 분명히 맞아. 다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작업이 단순한 회사 구하기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무죄를 증명하고 잃어버린 삶을 되찾을 유일한 기회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8시 보안팀 소속 차이안이 샌드위치와 핫팩을 들고 보안실 문을 열었습니다. 밤새 고생 많으셨어요. 차이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나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고 모니터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차이아는 다나의 등 뒤에서 그녀가 작성한 코드를 살펴봤습니다. 이거 구식 문법을 재조립한 거군요. 차이안이 감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현대적인 방식이 아닌 이친 구식 문법을 완벽하게 재구성한 작업이었거든요. 자신을 포함한 엘리트 보안팀이 왜 실패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드세요. 많이 추우셨죠? 차이안이 다나에게 핫팩과 샌드위치를 건넸습니다. 다나는 경계심을 풀지 않고 오직 모니터에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고맙지만 괜찮아요. 시간이 없어서요. 다나가 냉랭하게 대답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드셔야 집중력이. 신경 쓰지 마세요. 다나가 차이안의 말을 잘랐습니다. 차이안은 다나 몰래 그녀의 접속 로그를 분석했습니다. 외부와 통신한 흔적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고 안도했죠. 같은 시각 강태준은 회장실에서 다나의 과거 기록 서류를 차 회장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아이 신원을 조사해봤습니다. 강태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아이냐? 차 회장이 서류를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파산한 범죄자 집안의 딸입니다. 아버지가 넥스트월드 사장이었던 이단호였습니다. 뭐라고? 차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복수심 때문에 오히려 우리 회사 시스템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격리해야 합니다. 강태준이 교묘하게 회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지 않나? 차 회장이 망설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아이에게 회사 운명을 맡기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보안실 내부 스피커에서 경영진의 독촉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시간이 16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주십시오. 다나는 심리적 압박감에 코가 찡해지더니 코피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휴지를 콧구멍에 틀어막고 타자를 멈추지 않았죠. 괜찮으세요? 차이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거의 다 왔어요. 다나가 피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차이안은 다나의 접속 로그를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정말로 외부와 소통한 흔적이 없었고 오직 해독 작업에만 집중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 회사를 구하려 하고 있어. 차이안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차경민 회장은 강태준의 보고를 받고 흔들리는 눈빛으로 보안실 CCTV를 응시했습니다. 정말 믿어도 되는 건가? 넥스트월드 사장 딸이라고? 차 회장이 혼잣말했습니다. 모니터 속 다나는 여전히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코피를 흘리면서도 작업을 멈추지 않는 모습이 처절해 보였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일단 지켜보자. 차 회장이 결심했습니다. 강태준은 비서에게 몰래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대기하고 있어. 언제든 움직일 준비해도. 강태준이 입모양으로 지시했습니다. 다나는 모니터 화면에서 또 다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코드 속에 숨겨진 특별한 주석이 있었거든요. 이건 내부자의 흔적이야. 다나가 소름이 끼치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외부 해커가 아닌 휴먼테크 내부 누군가가 심어놓은 코드였던 것입니다. 다나의 손가락이 더욱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오가 지나자 다나는 전체 암호의 40%를 해독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메인 서버의 접속 권한 일부를 탈환하면서 첫 번째 성과가 나타났죠. 해냈어. 일부분이지만 뚫었어. 다나가 작은 환호성을 내질렀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차경민 회장은 급히 보안실로 내려왔습니다. 정말인가? 정말 뚫은 거야? 차 회장이 흥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아직 40%지만 방향을 찾았어요.
다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차 회장은 다나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습니다. 고생한다, 정말. 조금만 더 힘내자. 하지만 그 뒤에 서 있는 강태준의 눈빛은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한편 그 시각 강태준은 보안 통제실에 몰래 접속했습니다. 제3서버실의 CCTV를 특정 시점부터 10분간 반복 재생되도록 설정을 걸었죠. 이제 시작이다. 강태준이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CCTV 화면이 조작된 틈을 타 강태준의 사주를 받은 보안팀 직원이 움직였습니다. 서버실 정비를 핑계로 들어가 다나의 개인 소지품 가방의 출처를 알 수 없는 대포폰 하나를 몰래 집어넣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직원이 강태준에게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동시에 서버실의 냉각 시스템이 원인 불명의 오작동을 일으켰습니다. 실내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다나의 작업 PC가 과열로 느려지기 시작했죠. 왜 이러지? 다나가 당황하며 모니터를 두드렸습니다. 시스템 지연 속에서도 다나는 백도어 코드를 추적했습니다. 그러던 중 넥스트월드 서버에서만 사용되던 독자적인 난수 생성 알고리즘을 발견하고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우리 아빠가 만든 알고리즘이야. 다나가 숨을 헐떡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알고리즘이 외부 침입자가 아닌 현재 휴먼테크 시스템에 접속 권한을 가진 내부자에 의해 심어졌다는 로그를 확보했습니다. 차이한 씨, 이것 좀 보세요. 다나가 급히 차이한을 불렀습니다. 뭔가요? 차이한이 다가왔습니다. 이 코드, 내부자가 심은 거예요. 외부 해커가 아니라. 다나가 흥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차이한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이네요. 이건 내부 시스템에서만 생성 가능한 키값이에요. 바로 그 순간 강태준의 지시를 받은 보안팀장이 들이닥쳤습니다. 내부 감찰 중 외부 불법 접촉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보안팀장이 엄숙하게 발표했습니다. 뭔 소리예요? 다나가 어리둥절하게 물었습니다. 가방을 수색하겠습니다. 보안팀장이 다나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에서 발견된 대포폰에는 경쟁사 블랙아이의 임원과 통화한 조작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보안팀장이 대포폰을 들어보였습니다. 저 그런 거 모르는데요? 다나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통화 기록이 명백히 남아 있습니다. 블랙아이 측과 30분 전에 통화했다고 나오네요.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됐습니다. 차이한이 즉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상합니다. 이 방은 외부 전파가 완전 차단된 곳인데 통화가 될 리 없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내부 스파이의 소행이죠. 강태준이 나타나며 논리를 비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라고요. 다나가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명백한데 뭘 더 말하겠습니까? 강태준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단 격리부터 하세요.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강태준이 보안 요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찾은 증거부터 봐주세요. 다나가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내부자가 심은 코드 흔적이 있다고요. 진짜 범인이 따로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군요. 강태준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다나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차경민 회장은 눈앞에 놓인 대포폰과 해독 중단 사태를 보며 실망감에 가득 찬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믿었는데 정말 실망이야. 차 회장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다나는 끌려가는 와중에도 서버 모니터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내부자 접속 로그를 눈에 새기려 애썼죠. 내가 찾은 증거를 지우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단서라고요. 다나가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보안팀 직원들은 다나가 작업하던 PC의 전원을 강제로 차단했습니다. 해독해둔 데이터가 손상될 위험에 처했죠. 안 돼. 다나가 절규했습니다. 차이아는 뒤늦게 CCTV가 루프되고 있었음을 눈치챘습니다. 원본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백업 서버에 접속할 준비를 했죠. 뭔가 이상해. 분명히 조작된 거야. 차이안이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강태준은 승리의 미소를 감추며 다나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방해꾼은 사라졌군. 강태준이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차이안의 의심스러운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다나는 복도를 끌려가면서도 마지막까지 저항했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 회사를 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차가운 복도에서만 메아리 쳤습니다. 다나의 연행 장면이 누군가에 의해 SNS에 실시간 유출되면서 인터넷은 순식간에 들끓었습니다. 재벌 회장을 속인 가짜 천재 소녀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장악했죠. 이런 미친. 누가 이걸 올린 거야? 차이안이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휴먼테크 주가는 하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성난 투자자들은 회사 정문에 몰려들어 화염병을 던지며 시위 강도를 높였죠. 망했다. 완전히 망했어. 한주주가 오열하며 외쳤습니다. 강태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언론 인터뷰를 자청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외부 해커와 내부 침입자의 합작품으로 보입니다. 강태준이 카메라 앞에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은연중에 다나를 주범으로 몰아가는 발언이었죠. 다음 날 오후 병원에 있는 다나의 아버지 담당 간호사가 다나의 휴대폰으로 다급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나야, 큰일 났어. 병원에서 아버님을 강제 퇴원시키겠다고 해. 지금 당장 와야겠어. 다나는 경찰서 취조실에서 그 문자를 보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해요? 다나가 수갑찬 손으로 책상을 내려치며 오열했습니다. 병원 재단 이사장 측에서 범죄자, 가족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강제 퇴원 명령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는 강태준이 병원 재단에 거액의 기부금을 조건으로 압력을 행사한 결과였죠. 진정하세요. 흥분하면 안 됩니다. 취조 형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정하라고요? 제 아버지가 죽어가는데요. 다나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취조 형사는 강태준이 제출한 조작된 증거 자료를 들이밀었습니다. 자, 여기 통화 기록이 다 나와 있어요. 빨리 자백하는 게 좋을 거예요. 저는 정말 모른다고 했잖아요. 누가 저한테 누명을 씌운 거예요. 다나가 억울하다는 듯 항변했습니다. 한편 차이아는 보안실 폐쇄회로 백업 영상을 밤새 분석했습니다. 화면이 튀는 프레임 사이로 누군가 다나의 가방에 접근하는 흐릿한 잔상을 포착했거든요. 이거다. 분명히 누군가 뭔가를 집어넣었어. 차이안이 화면을 확대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강태준은 다나의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에 비서를 보냈습니다. 환자 보호자에게 전해주세요. 딸이 범행을 인정하면 VIP 병실로 옮겨주고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겠다고요. 비서가 간호사에게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회유와 협박을 동시에 가한 것이었죠. 다나는 유치장 안에서 TV 뉴스를 통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버지가 앰뷸런스에 실려 어딘가로 이송되는 모습이었거든요. 아빠. 다나가 TV 화면을 향해 손을 뻗으며 절규했습니다. 무력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차경민 회장은 이사회에서 해임안이 발의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을 어떻게 질 생각입니까? 한 이사가 따지듯 물었습니다. 다나라는 아이를 믿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보안팀의 검증 부족이기도 하고요. 차 회장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다나와 보안팀 탓으로 돌리려 했죠. 다나는 취조 과정에서 자신에게 해킹 기술을 가르쳐준 익명의 스승을 떠올렸습니다. 진실은 코드 속에 숨어 있다. 스승이 남겼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맞아. 진실은 분명히 어딘가에 숨어 있어. 다나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화장실 좀 가게 해주세요. 다나가 형사에게 사정했습니다. 이동하는 복도에서 다나는 우연히 청소부 복장의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순간 다나의 발걸음이 멈췄죠. 그 남자는 아버지의 옛 비서이자 사라졌던 박기웅 팀장이었습니다. 박기웅이 마스크 너머로 다나에게 짧고 강렬한 눈짓을 보냈습니다. 무언가를 전달하려는 신호였죠. 빨리 움직여요. 경찰이 다나를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다나는 박기웅의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희망의 실마리를 본 것 같았거든요. 팀장님, 다나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모든 상황을 만족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정리됐군. 강태준이 의자에 몸을 기대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차이안이 백업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죠. 다나는 유치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기웅이 보낸 신호를 계속 떠올렸습니다. 분명히 뭔가 의미가 있을 거야. 다나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진실을 찾아내겠다고 말이죠. 밤이 깊어갔지만 다나의 눈은 여전히 희망의 빛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검찰 송치가 결정되어 다나가 호송차에 오르려 할 때 기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수십 개의 마이크가 다나의 얼굴 앞에 들이댔죠. 정말 스파이 활동을 했습니까? 블랙아이와 어떤 거래를 했나요? 돈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다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차경민 회장은 본사 로비에서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다나라는 인물을 악의적인 의도로 접근한 범죄자로 규정합니다. 차 회장이 고개를 90도로 숙이며 말했습니다. 강태준은 회사의 메인 서버를 포맷하고 백업 데이터를 복구하는 척했습니다. 실제로는 다나가 찾아낸 자신의 접속 로그를 영구 삭제하는 작업을 수행했죠. 이제 증거는 모두 사라졌다. 강태준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나는 수갑찬 손목의 통증보다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가슴이 메어왔습니다.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답답했죠. 호송차 탑승 직전 군중 속에 섞여 있던 박기웅이 움직였습니다. 시위대 팻말 뒤에서 은밀하게 손가락으로 숫자와 알파벳 조합을 수신호로 보냈죠. 다나는 그 신호를 보고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넥스트월드 시절 아버지가 사용하던 비상용 서버 접속 키였거든요. 저걸 왜 팀장님이? 다나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차이아는 강태준의 사무실에 잠입하려다 발각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기지를 발휘해 화재 경보기를 작동시켰죠. 화재 발생. 모든 직원은 대피하십시오. 경보음이 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스프링클러가 터지고 직원들이 대피하는 사이 강태준은 자신의 노트북을 챙겨 비상계단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뭐 때문에 화재 경보가 울리는 거야? 강태준이 짜증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다나를 태운 호송차는 시위대가 던진 계란과 오물로 뒤덮인 채 경찰서 정문을 힘겹게 빠져나갔습니다. 스파이, 나라를 팔아먹은 배신자. 시위대가 호송차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호송차 안에서 다나는 창밖을 보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다시는 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죠. 아빠, 미안해요. 제가 무능해서. 다나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강태준은 차 안에서 블랙아이 측에 승리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이제 축배를 들 때입니다. 강태준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차이아는 흠뻑 젖은 채 보안실로 돌아왔습니다. 삭제되고 있는 로그 파일의 조각들을 복구하기 위해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렸죠. 아직 늦지 않았어. 분명히 뭔가 남아있을 거야. 차이안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다나의 아버지가 이송된 곳은 강태준이 관리하는 열악한 외곽 요양병원이었습니다. 의식 없이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며 누워있는 모습이 처참했죠. 환자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담당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다나는 호송 경찰관의 눈을 피해 박기웅이 보낸 신호를 되뇌며 필사적으로 암기했습니다. 7X9A, 3MEK. 다나가 입안에서 중얼거렸습니다. 휴먼테크의 주식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회사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놓인 가운데 다나는 차가운 유치장 독방에 던져졌죠. 이제 정말 끝인가? 다나가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대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진실이 어딘가에 숨어있는 한 말이죠. 팀장님이 준 신호.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야. 다나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불빛이 앞으로 펼쳐질 반전의 시작점이 될 거라는 걸 다나는 아직 모르고 있었죠. 유치장 철창 너머로 보이는 작은 달빛이 다나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 달빛마저 희미해 보이는 절망적인 밤이었습니다. 유치장 수감 첫날 밤 다나에게 지급된 영치금품을 정리하던 중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칫솔통 바닥에 뭔가 딱딱한 것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이게 뭐지? 다나가 조심스럽게 칫솔통을 뒤집었습니다. 작은 쪽지와 함께 초소형 USB 메모리가 나왔습니다. 쪽지에는 휴먼테크 지하 주차장 사구역, 폐쇄된 서버실, 백도어라는 단어들이 적혀 있었죠. 팀장님이 이걸. 다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박기웅은 청소부 용역 업체 직원으로 위장해 경찰서 내부 청소 시간에 침투한 것이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이었죠. 다나는 변호사 접견을 요청했습니다. 국선 변호사 대신 찾아온 차이안을 보고 놀라움과 안도감에 눈물이 글썽했죠. 왜 여기에? 변호사가 아니잖아요. 다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임시로 변호를 맡게 됐어요. 믿어주세요. 차이안이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다나는 차이안에게 USB를 몰래 건넸습니다. 이걸로 제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가 들어있는 건가요? 차이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마 진짜 범인의 흔적이요. 다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차이안은 다나의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제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어요. 조금만 더 견뎌주세요. 다음 날 새벽 차이안은 USB에 담긴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넥스트월드 원본 코드가 들어있었거든요. 이건 강태준이 작성한 악성 코드와 변수명이 완전히 일치해. 차이안이 화면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또한 백업 서버에서 복구한 원본 CCTV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보안팀 직원이 다나의 가방에 손을 대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이제 증거가 확실해졌어. 차이안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차이안은 이 증거들을 들고 아버지 차경민 회장의 자택 서재로 향했습니다.
평생 숨겨왔던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것이었죠. 아버지, 차이안이 서재 문을 열며 들어섰습니다. 차이안, 너 왜 여기에? 차 회장이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숨겨진 아들입니다. 차이안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차 회장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들을 보세요. 다나는 무죄예요. 차이안이 증거 자료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차 회장은 아들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충격적인 폭로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제시한 논리적인 증거 앞에서 강태준을 의심하기 시작했죠. 이게 정말인가? 차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강태준이 진짜 배신자였습니다. 다나는 오히려 회사를 구하려던 거예요. 강태준은 다나가 수감된 후에도 시스템 오류가 멈추지 않자 불안해했습니다. 누군가 외부에서 계속 간섭하고 있음을 눈치챘거든요. 뭔가 이상해. 분명 다 정리했는데. 강태준이 모니터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다나는 유치장 벽에 머리를 기대고 차이안이 성공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머릿속으로 해킹의 시뮬레이션을 반복하며 희망을 놓지 않았죠. 차 회장은 강태준을 테스트하기 위해 거짓 정보를 흘리라고 차이안에게 지시했습니다. 강태준의 반응을 보자. 정말 배신자라면 분명 움직일 거야. 차 회장이 결심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부자의 은밀한 공조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강태준은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비밀 대포폰을 켰습니다. 하지만 차이안이 미리 설치해둔 추적 프로그램의 위치가 노출되고 말았죠. 걸렸어. 차이안이 추적 신호를 확인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나는 차이안이 넣어준 사식 그릇 밑에 적힌 글귀를 발견했습니다. 준비 완료. 다나가 그 글씨를 보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반격의 서막이 올랐음을 직감했거든요. 차이안은 휴먼테크 보안팀 내에서 믿을 수 있는 소수 정예 멤버를 비밀리에 소집했습니다. 이제 진짜 범인을 잡을 때가 왔습니다. 차이안이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강태준을 향한 역공이 시작될 차례였죠. 다나는 차이안의 도움으로 병 보석을 신청하여 일시적으로 풀려났습니다. 차경민 회장이 마련한 안전가옥으로 비밀리에 이동했죠. 여기가 어디예요? 다나가 낡은 철제 문 앞에서 물었습니다. 폐공장을 개조한 곳입니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돼 있어요. 차이안이 복잡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며 설명했습니다. 철문이 열리자 다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안전가옥 안에는 최첨단 해킹 장비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거든요. 이런 장비들을 어떻게 회장님이 직접 준비해 주신 거예요. 3억 원 어치는 될 겁니다. 차이안이 대답했습니다. 그곳에서 다나는 마스크를 벗은 박기웅과 드디어 재회했습니다. 팀장님, 다나가 달려가 박기웅을 끌어안으며 오열했습니다. 고생 많았다, 다나야. 정말 많이 컸구나. 박기웅이 다나의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두 사람은 3년간의 서름과 그리움을 한순간에 쏟아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다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은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강태준이 손을 쓸 수 없는 VIP 병실이야. 박기웅이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강태준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해. 박기웅이 결의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나, 차이안, 박기웅은 팀 넥스트를 결성했습니다. 강태준의 과거 행적과 금융 거래 내역을 털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죠. 강태준이 과거 넥스트월드 개발팀장이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다나가 차이안에게 물었습니다. 그런 기록은 회사에 없던데요.
완전히 삭제된 모양이에요. 차이안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럼 제가 찾아낸 이 패턴을 보세요. 다나는 강태준이 과거 코드 주석에 남긴 독특한 욕설 패턴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여기 봐요. 이 주석 스타일. 개 같은 버그라는 표현을 자주 써요. 넥스트월드 공격대와 완전히 똑같아요. 다나가 화면을 가리키며 흥분했습니다. 현재의 해킹 툴과 대조해보니 코딩 습관부터 변수 명명법까지 일치하는 부분이 80% 이상이었거든요. 이 사람, 정말 똑같은 놈이네. 박기용이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차이아는 강태준의 사무실에 설치한 도청 장치를 통해 중요한 정보를 포착했습니다. 블랙아이 측과 긴급 접선 약속을 잡았어요. 차이안이 헤드폰을 벗으며 급히 말했습니다. 언제요? 어디서요? 박기용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물었습니다. 오늘 밤 11시 인천 컨테이너 부두 3번 선착장이에요. 상황이 급박해졌나 봅니다. 도망갈 준비를 하는 건가? 다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한편 강태준은 자신의 집 주변을 배회하는 수상한 차량들을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세단 2대가 번갈아가며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젠장, 들켰나? 강태준이 창문 커튼을 살짝 열어 밖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급히 사설 용역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보디가드 5명 보내요. 돈은 2배로 줄 테니까. 강태준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나는 휴먼테크 내부망에 특별히 제작한 유령 패킷을 전송했습니다. 강태준이 반응하도록 유도하는 정교한 심리전이었죠. 이 패킷은 마치 내부 감사팀이 그의 로그를 추적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다나가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며 설명했습니다. 그럼 강태준이 당황해서 움직이겠네요? 차이안이 물었습니다. 네, 분명히 자신의 흔적을 지우려고 할 거예요. 그때가 기회죠. 강태준은 유령 패킷의 정체를 파악하는 순간 식은땀이 흘렸습니다. 이다나, 네가 아직 활동하고 있었구나. 강태준이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역으로 다나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한 고도로 정교한 미끼 프로그램을 가동했습니다. 네가 어디 숨어 있든 반드시 찾아내겠어. 추적과 역추적이 오가는 치열한 사이버 공방전이 펼쳐졌습니다. 모니터 화면은 붉은색 경고창과 녹색 코드가 번갈아가며 깜빡였죠. 추적당하고 있어요. 신호가 점점 가까워져요. 다나가 급히 외쳤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준비한 다중 차단벽이 있어요. 차이안이 침착하게 키보드를 조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추적 방식 상당히 고수네요. 차이안도 긴장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차경민 회장은 회사 내부에서 강태준의 세력을 체계적으로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가까운 직원들을 다른 부서로 발령내거나 해임시켰죠. 강 이사를 전략기획실에서 즉시 해임합니다. 모든 권한도 박탈합니다. 차 회장이 이사회에서 단호하게 발표했습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닌가요? 강태준과 가까운 이사 한 명이 반발했습니다. 성급하긴요.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차 회장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강태준은 궁지에 몰리자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차 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 장부와 해외 계좌 내역을 언론에 터뜨리겠다며 협박을 가한 거였죠. 이런 식으로 나갈 거라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회장님 비리 자료가 제 손에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강태준이 차 회장에게 위협적인 어조로 전화했습니다. 그래, 해보시지. 과연 누가 먼저 무너질지 보자고. 차 회장도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나는 3시간에 걸친 사이버 공방전 끝에
강태준의 미끼를 무력화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가 숨겨둔 비밀 서버가 있는 정확한 위치까지 확보했죠. 찾았어요. 인천 송도 신도시 오피스텔 1204호예요. 다나가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일어섰습니다. 정말이야? 확실해? 박기용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IP 주소 역추적으로 100% 확인했어요. 거기가 그의 진짜 아지트예요. 하지만 강태준은 이미 그 오피스텔을 정교한 함정으로 개조해 두었습니다. 수면 가스 시설부터 원격 조작 CCTV까지 완벽한 덫이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드디어 오는군. 이번엔 확실히 끝장내주마. 강태준이 모니터를 보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야겠어요. 늦으면 증거를 다 없앨 거예요. 다나가 서둘러 외투를 입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위험해. 함정일 수도 있어. 차이안이 걱정스럽게 말렸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숨어 있을 건가요?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진실의 조각들이 모두 맞춰졌지만 그 완성된 그림은 예상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치명적인 덫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나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다나와 차이안은 확보한 주소지의 인천송도 오피스텔에 잠입했습니다. 1204호 현관문은 이상하게도 열려 있었죠. 너무 조용한데요? 차이안이 경계심을 드러내며 속삭였습니다. 들어가 봐야 알겠어요. 다나가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실내는 텅 비어 있었고 오직 모니터 하나만 덩그러니 켜져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충격적인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거든요. 아빠, 다나가 비명을 지르며 화면에 달려들었습니다. 다나의 아버지가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있는 요양병원 병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기에 불빛만이 깜빡이고 있었죠. 안녕, 이다나. 오랜만이지? 갑자기 스피커에서 강태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강태준, 나와요. 비겁하게 숨지 말고. 다나가 모니터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비겁하다고? 너희가 먼저 비겁한 수를 썼잖아. 강태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오피스텔 문이 자동으로 잠기더니 벽면에서 수면 가스가 살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스다. 숨 참아요. 차이안이 다나를 감싸며 외쳤습니다. 매복해 있던 강태준의 용역들이 방독면을 쓰고 들이닥쳤습니다. 5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쇠파이프와 전기 충격기를 들고 있었죠. 차이안이 몸을 던져 다나를 보호하려 했지만 수정 열쇠에 밀려 무자비하게 구타당했습니다. 차이안 씨, 다나가 절규했지만 가스 때문에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아까워라, 천재소녀. 하지만 이제 끝이야. 강태준이 유유히 걸어들어와 다나의 노트북을 바닥에 던져 박살냈습니다. 하드디스크를 짓밟아 가루로 만들어버렸죠. 3년 동안 기다렸어. 너희 아버지가 내 인생을 망쳤으니까. 강태준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뭘 잘못했다고. 다나가 가까스로 말을 꺼냈습니다. 잘못한 게 없다고? 너의 아버지가 내 프로젝트를 가로챘어. 내가 개발한 알고리즘을 자기 이름으로 등록했지. 강태준의 눈빛이 광기로 가득 찼습니다. 박기용은 외부에서 망을 보다가 강태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습니다. 주거침입 및 정보통신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박기용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놔줘요. 안에 애가 있다고요. 박기용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다나는 바닥에 쓰러진 채 강태준이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조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화면에는 아버지의 산소호흡기 제어 앱이 떠올라 있었죠. 이 버튼 하나면 내 아버지는 10분 안에 죽어.
어때, 기분이? 강태준이 잔혹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발, 아버지는 놔주세요. 다나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네가 내 인생을 망쳤으니까 이제 내가 너희 가족을 완전히 끝장내는 거야. 강태준이 다나를 옥상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천재 소녀의 비극적인 자살로 포장하면 완벽하겠지. 차이아는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자신의 손목시계에 내장된 긴급 호출 버튼을 누르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다나, 차이안이 간신히 중얼거렸습니다. 옥상에 도착한 강태준은 다나에게 끔찍한 가스라이팅을 퍼부었습니다. 네가 휴먼테크에 나타나지만 않았어도 모든 게 완벽했을 텐데. 너 때문에 너의 아버지가 죽는 거야.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다나가 고개를 저었지만 강태준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네가 성냥팔이나 하고 있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거야. 내 욕심 때문이지. 다나의 멘탈이 완전히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이제 뛰어내려. 그러면 아버지만큼은 살려줄게. 강태준이 다나를 난간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다나는 차가운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의 마지막을 직감했습니다. 15층 높이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너무나 차가웠죠. 그때 박살난 노트북의 클라우드 자동 동기화 불빛이 미세하게 깜빡였다가 꺼졌습니다. 강태준은 그 작은 신호를 미처 보지 못했죠. 마지막으로 뭔가 할 말 있어? 강태준이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지만 강태준은 이미 매수된 경찰이라며 비웃었습니다. 아무도 널 구하러 오지 않아. 포기해. 다나는 차이안이 피투성이가 된 채 끌려가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의 무력함에 뼈저린 절망을 느꼈죠. 미안해요, 아빠. 차이안 씨. 다나가 마지막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 다나의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강태준이 다나의 등을 밀려는 순간이었죠. 갑자기 옥상 출입문이 벌컥 열리며 특수복을 입은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습니다. 움직이지 마. 특공대원이 강태준에게 총을 겨누며 외쳤습니다. 이럴 수가. 강태준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차이안의 긴급 신호가 아버지 차 회장에게 전달됐던 것입니다. 어둠이 모든 것을 삼킬 뻔했던 그 순간 한 줄기 빛이 다나를 구해낸 것이죠. 하지만 다나의 마음속 상처는 이미 너무 깊어져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다나는 악몽을 꾸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자신을 옥상 난간으로 밀어내는 장면이 계속 반복됐죠. 아니야, 떨어뜨리지 마. 다나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괜찮아요, 다나씨. 여기는 안전해요. 차이안이 다나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차이안의 얼굴에는 여전히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이안 씨, 정말 괜찮은 거예요? 다나가 차이안의 상처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보다 다나 씨가 더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차이안이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사실 회장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제 생모가 다나 씨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분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다나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제 어머니의 코드네임이 마마였어요. 온라인에서 해킹을 가르쳐주던. 다나의 눈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마마는 다나가 어린 시절부터 온라인으로 해킹을 배웠던 익명의 스승이었거든요. 마마, 그분이 차이안 씨 어머니라고요? 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특별한 아이를 만나게 될 거라고. 차이안이 다나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남긴 과제를 기억하세요? 그 안에 강태준을 무너뜨릴 마스터키 알고리즘이 숨겨져 있었어요. 다나는 스승이 남긴 마지막 과제를 떠올렸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어려워서 풀지 못했던 암호 문제였죠. 혹시 그 문제의 답이 강태준의 모든 비밀 계좌와 거래 내역을 추적할 수 있는 열쇠예요. 차이안이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어머니가 이미 10년 전부터 강태준을 의심하고 있었던 거죠. 다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희망의 실마리였거든요. 그런데 박기용 팀장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사비를 털어서 거액의 보석금을 냈어요. 지금 여기 오는 중이에요. 차이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기용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죠. 다나야, 괜찮아? 박기용이 다나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팀장님, 저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가족이잖아. 세 사람이 병실에서 다시 뭉쳤습니다. 비록 상처투성이었지만 포기하지 않는 의지는 여전했죠. 그런데 아까 말한 노트북, 정말 부서진 건가요? 다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서지기 직전에 클라우드 동기화가 완료됐어요. 모든 데이터가 안전해요. 차이안이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게다가 차이안이 몰래 설치한 녹음 장치가 있었어요. 박기용이 스마트워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강태준이 자신의 범죄 사실을 자랑하듯 떠벌린 모든 대화가 녹음됐어요. 녹음 파일에는 강태준이 넥스트월드를 해킹했다고 자백하는 육성과 다나의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월다는 증언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증거가 확실해졌어요. 다나가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또 열리며 차경민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다나 씨. 차 회장이 다나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왜 이러세요? 다나가 당황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의심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차 회장이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이제 회사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강태준을 완전히 끝장내겠어요. 차 회장이 결의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나는 아버지의 병실로 옮겨져 제외했습니다. 아버지가 손가락을 미세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희망을 되찾았죠. 아빠, 이제 곧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다나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강태준은 다나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고 초조해했습니다. 뭐라고? 몸을 찾지 못했다고? 네,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젠장, 해외 도피 준비나 빨리 해. 강태준이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다나는 병원 침대 위에서 태블릿 PC를 빌려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스승이 가르쳐준 마스터키 알고리즘을 이용해 강태준의 자금줄을 추적했죠. 팀장님, 여기 봐요. 강태준의 해외 계좌가 다 보여요. 다나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스위스 은행부터 K만 제도까지 정말 치밀하게 숨겨뒀네. 박기용이 감탄했습니다. 흩어졌던 퍼즐 조각들이 혈연과 인연이라는 끈으로 연결됐습니다. 다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죠. 병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다나의 창백한 얼굴에 따뜻한 햇살이 비치며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죠. 간호사들이 다나를 응원하며 몰래 가져다 준 간식들이 테이블에 쌓였습니다. 작은 호의들이 모여 큰 용기가 되어 주었죠. 이제 진짜 게임을 시작해 볼까요? 다나가 차이안을 보며 결의에 찬 눈빛을 보냈습니다. 희망은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피어났습니다. 그 희망의 꽃은 강태준을 향한 날카로운 가시를 품고 있었죠. 휴먼테크 지하 10층,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최상위 보안 구역 벙커 제로에 다나의 새로운 지휘 통제실이 꾸려졌습니다. 차경민 회장이 직접 지시해서 만든 최첨단 해킹 방어 기지였죠. 와, 이런 곳이 있었다니. 다나가 입을 다물지 못하며 둘러봤습니다. 슈퍼컴퓨터 5대가 동시에 가동되고 있었고 벽면 전체가 거대한 모니터로 덮여 있었습니다. 각종 보안 장비와 해킹 탐지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작동하고 있었죠. 이 정도면 국가기관 수준이에요. 차이안이 장비들을 점검하며 말했습니다. 다나는 메인 컴퓨터 앞에 앉아 강태준이 심어둔 악성 코드를 역으로 이용하는 미러링 해킹을 시작했습니다. 강태준이 만든 백도어를 오히려 우리가 이용하는 거예요. 다나가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며 설명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박기웅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강태준은 자신의 코드에 너무 자신만만해요. 그게 약점이죠. 화면에 전 세계에 흩어진 강태준의 차명 계좌들이 하나둘씩 붉은 점으로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스위스, 케이만 제도, 바하마. 정말 전 세계에 숨겨뒀네요. 차이안이 지도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다나는 강태준이 블랙아이로부터 받은 로비 자금의 이동 경로를 완벽하게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거래 내역을 블록체인 원장에 영구 박제해버렸죠. 이제 절대 삭제할 수 없어요. 블록체인에 기록된 건 영원히 남거든요. 다나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태준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들이 각국 세무당국에 자동으로 신고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했습니다. 그를 금전적으로 완전히 압박하는 전략이었죠. 이렇게 되면 강태준은 전 세계에서 추적당할 거예요. 차이안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차이안은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검찰 특수부에 비공개 제보를 했습니다. 30분도 안 되어 강태준에 대한 출국 금지 명령이 내려졌죠. 검찰에서 연락 왔어요. 강태준 출국 금지 조치 완료됐대요. 차이안이 전화를 끊고 보고했습니다. 강태준은 자신의 모든 계좌가 동결되고 여권이 무효화되었다는 알림을 연달아 받았습니다. 이런 미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강태준이 사무실 집기를 부수며 발광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를 주먹으로 때려 화면이 깨졌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죠. 차경민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다나를 휴먼테크의 구원자로 공식 소개할 준비를 마쳤죠. 이제 모든 진실을 공개할 때가 왔습니다. 차 회장이 보도자료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다나는 강태준이 훼손한 회사의 핵심 기밀 파일들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더욱 견고한 새로운 보안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름은 다나로 할게요. 제 이름을 따서요. 다나가 새로운 보안 시스템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DANA, 디펜스 앤드 어택 네트워크 앨거리덤이네요. 차이안이 시스템 이름의 의미를 해석했습니다. 직원들은 다나가 원격으로 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을 모니터로 지켜봤습니다. 실시간으로 복구되는 데이터를 보며 환호성을 질렀죠. 대단해. 정말 천재야. 우리 회사가 살았다. 직원들의 박수갈채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태준은 마지막 발악으로 회사 전력망을 차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나가 미리 설치해둔 다중 차단벽에 막혀 완전히 실패했죠. 젠장, 이것도 막혔다고? 강태준이 키보드를 내던지며 절규했습니다. 다나는 정장으로 갈아입고 당당한 걸음걸이로 벙커를 나왔습니다. 과거에 초라했던 성냥팔이 소녀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죠. 엘리베이터 숫자가 1층을 향해 올라가는 동안 다나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얼굴이었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다나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로비에 있던 수백 명의 직원들이 길을 터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다나님, 정말 고생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자세요. 직원들의 환호 속에서 다나는 마치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이제 싸움은 방어가 아닌 공격으로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다나의 손끝에서 강태준의 완전한 파멸이 카운트다운되고 있었죠. 강태준, 이제 내 차례야. 다나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복수가 아닌 정의의 실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기자회견장에서 다나는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더 이상 떨지 않고 침착하게 강태준의 범죄 증거를 대형 화면에 띄웠죠. 여러분, 지금부터 보여드릴 것은 휴먼테크를 공격한 진짜 범인의 증거입니다. 다나가 마이크에 대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강태준이 넥스트월드를 해킹하던 당시의 로그와 최근 휴먼테크를 공격한 로그가 겹쳐져 나타났습니다. 코드 패턴부터 변수명까지 완벽하게 일치하는 모습이었죠. 이 두 해킹 사건은 동일인에 의해 저질러졌습니다. 바로 강태준 전 이사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기 음성 파일을 들어보세요. 강태준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녹음 파일이 회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내 프로젝트를 가로챘어. 내가 개발한 알고리즘을 자기 이름으로 등록했지. 강태준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생중계로 이를 지켜보던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강태준을 비난하고 다나를 옹호하는 쪽으로 완전히 돌아섰죠. 저런 악랄한 놈이 불쌍한 아이를 그렇게 괴롭혔다니. 시청자들의 분노가 SNS를 통해 폭발적으로 확산됐습니다. 기자회견장 뒤편에서 대기하던 경찰 특공대가 강태준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가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모습이 전국의 전광판에 생중계됐죠. 나 달라고. 이건 조작된 거야. 강태준이 발버둥 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다나의 아버지는 병실 TV로 이 장면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간 억울하게 받았던 누명이 마침내 벗겨지는 순간이었죠. 다나야, 고생 많았구나. 아버지의 건강도 기적적으로 호전되어 휠체어에 앉을 수 있게 됐습니다. 차경민 회장은 기자회견 직후 다나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다나 씨를 휴먼테크 최연소 이사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회사 지분 5%를 무상으로 양도하겠습니다. 회견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보안 연구소를 설립해서 다나 씨가 소장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차 회장의 발표에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습니다. 회견이 끝난 후 다나와 차이아는 회사 옥상 정원에서 야경을 내려다봤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서울의 불빛들을 바라볼 수 있었죠. 정말 끝난 건가요? 다나가 차이안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네, 이제 정말 끝났어요. 다나 씨가 해낸 거예요. 차이안이 다나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차이안 씨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네가 내 세상을 구했어요. 차이안이 진심 어린 고백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붉은 노을 아래서 조용히 입을 맞췄습니다. 3년간의 고통과 절망이 마침내 희망과 사랑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다나는 박기용 팀장과 함께 회사 직원들과 조촐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처음으로 평범한 20대처럼 웃고 떠들며 행복을 만끽했죠.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야. 박기용이 다나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서점가에는 다나의 이야기를 다룬 책들이 줄줄이 출간됐습니다. 성냥팔이 소녀에서 IT 영웅까지라는 제목의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랐죠.
다나는 각종 대학과 기업에서 강연 요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의 아이콘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젊은이들의 멘토가 됐죠.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의 끝에서 희망이 시작됩니다. 다나의 강연 한 구절이 명언으로 회자됐습니다. 다나는 자신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해킹 피해자들을 위한 무료 상담소와 기술 교육원도 열어 사회에 환원했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회수된 강태준의 노트북 화면 구석에는 전송이 완료되지 않은 예약 데이터 아이콘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보안팀 직원이 이를 단순 오류로 보고하고 넘어갔지만 그것은 빨간색 픽셀 하나처럼 작지만 치명적인 불씨로 남아 있었죠. 다나는 행복 속에서도 가끔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차이안의 따뜻한 품 안에서 그 불안을 애써 지워냈죠. 괜찮아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차이안이 다나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이 순간은 너무나 눈부셔서 다가올 어둠이 얼마나 짙을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과 같은 평화로운 시간이었죠.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별빛 사이로 작은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가장 빛나던 순간으로부터 3개월이 흘렀습니다. 휴먼테크의 서버 속도가 미세하게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했지만 아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또 사소한 오류겠지. 시스템 관리자가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갔습니다. 다나는 연일 이어지는 강연과 업무에 지쳐 잦은 두통과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회의 도중 휘청거리는 일이 늘어났지만 과로 탓이라 여기며 진통제로 버텼죠. 다나 이사님, 얼굴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다나가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강태준은 변호사 접견 시간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법률 서적 사이에 끼워둔 암호화된 쪽지를 외부로 반출하는데 성공했거든요. 이 책 좀 돌려주세요. 강태준이 변호사에게 자연스럽게 책을 건넸습니다. 쪽지에는 씨앗은 심어졌으니 물을 주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를 전달받은 블랙아이의 2인자는 강태준을 배제하고 독자적인 행동을 개시했죠. 이제 우리 차례군. 블랙아이 부사장이 쪽지를 태우며 음침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다나의 아버지 주변에 수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실을 훔쳐보고 사라지는 일이 CCTV에 여러 차례 포착됐거든요. 저 사람들이 누구죠? 간병인이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면회객이라고 하는데 이상해요. 간호사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다나가 설립한 보안연구소에서 화재 감지기가 갑자기 오작동을 일으켰습니다. 실제 방화 미수 흔적까지 발견되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화재 조사관이 검게탄 흔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차이아는 다나의 건강을 염려하여 강제 휴가를 제안했습니다. 다나 씨, 좀 쉬는 게 어때요?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시스템 이상 징후도 확인해야 하고. 다나가 거절했습니다. 시스템 이상이요? 별다른 문제 없다고 들었는데.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있어요. 다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경민 회장은 주가 안정을 위해 보안 이슈를 덮으려 했습니다. 이 문제로 다나와 미묘한 의견 충돌이 생겼죠. 다나 이사, 너무 예민한 것 아닌가? 회장님, 제 경험으로는 분명히 위험합니다. 하지만 주주들이 불안해하면 주가보다 보안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다나의 개인 클라우드 계정에
누군가 접속을 시도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그 IP는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 우회 경로로 나타났죠. 이상해. 이런 고급 기법을 쓰는 해커라니. 다나가 접속 로그를 분석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강태준은 감방 안에서 변호사를 통해 외부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에 섬뜩한 미소를 지었죠. 하나, 둘, 셋. 강태준이 벽에 빗금을 그으며 날짜를 카운트다운했습니다. 다나는 밤늦게 퇴근하던 중 미행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급히 방향을 바꿔 따돌렸지만 공포심에 손이 떨려 운전대를 놓칠 뻔했죠. 누가 날 따라오는 거지? 다나가 백미러를 계속 확인하며 불안해했습니다. 보안팀은 외부 침입 흔적을 찾지 못해 다나의 예민함을 탓했습니다. 다나 이사님이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보안팀장이 다른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다나는 다시금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블랙아이의 하수인들이 휴먼테크 협력업체 직원으로 위장 취업했습니다. 서서히 서버실 접근 권한을 획득하고 있었죠. 청소업체에서 새로운 직원입니다. 가짜 신분으로 잠입한 요원이 자연스럽게 보안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다나는 꿈속에서 넥스트월드가 무너지던 날의 악몽을 다시 꾸기 시작했습니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빠져들었죠. 아빠, 안 돼. 다나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차이안이 다나의 상태를 걱정하며 다가왔습니다. 다나 씨, 괜찮아요? 꿈이었어요. 다나가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듯 불길한 징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평화로웠던 일상에 서서히 균열이 생기고 있었죠.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 다나가 창밖을 보며 불안한 예감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직감만이 점점 강해질 뿐이었죠. 폭우가 쏟아지는 밤, 다나의 아버지가 요양병원에서 정체불명의 괴한들에게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괴한들은 앰뷸런스로 위장한 차량을 이용해 검문을 교묘하게 피했죠. 환자 이송입니다. 응급 상황이에요. 가짜 의료진이 간호사들을 속이며 다나의 아버지를 침대째 끌고 나갔습니다. 잠깐만요. 보호자 동의서는요? 당직 간호사가 뒤쫓으며 물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연락 왔어요. 시간이 없다고요. 괴한들은 서둘러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30분 후 다나에게 끔찍한 음성 파일이 전송됐습니다. 아버지의 비명소리가 생생하게 담긴 파일이었죠. 아, 다나야, 살려줘.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겠어. 아빠. 다나가 핸드폰을 붙잡고 절규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화면을 터치할 수도 없었죠. 이어서 차가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24시간 내에 다나 보안 시스템의 마스터키를 넘기지 않으면 아버지는 죽는다. 경찰에 신고하면 즉시 처형한다. 다나는 패닉에 빠져 차이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이안 씨, 큰일 났어요. 아버지가 납치됐어요. 뭐라고요? 지금 어디예요? 집에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차이안이 급히 다나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비를 뚫고 운전하느라 옷이 흠뻑 젖어 있었죠. 그런데 더 큰 재앙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휴먼테크의 금융 거래망이 마비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사님, 큰일입니다. 메인 서버가 다운됐어요. 야간 근무 직원이 다급하게 전화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거야? 해킹 공격으로 보입니다. 모든 거래가 중단됐어요. 회사의 자금이 실시간으로 증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계좌에서 수십억 원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죠. 이런 일이 어떻게...
차경민 회장이 새벽에 긴급 소집된 이사회에서 경악했습니다. 3년 전과 똑같은 수법입니다. 누군가 내부 정보를 알고 있어요. 보안팀장이 창백한 얼굴로 보고했습니다. 주식시장은 개장과 동시에 휴먼테크의 거래를 정지시켰습니다. 뉴스는 제2의 넥스트월드 사태라며 특보를 내보냈죠. 휴먼테크, 3년 전 넥스트월드와 동일한 해킹 공격받아. 이다나 이사, 이번에도 연루 의혹 제기. 언론이 다시 다나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차경민 회장은 이사회에서 해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런 초대형 사고가 연이어 터지는데 어떻게 책임질 건가? 회장 사퇴가 답입니다. 이사들이 아우성쳤습니다. 주주들이 회사로 몰려와 폭동 수준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회장 나와. 우리 돈 돌려내. 사기꾼들. 다 망해버려라. 성난 주주들이 회사 정문을 포위하며 소리쳤습니다. 다나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마스터키를 넘기려 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아버지가 죽으면 전 살 수 없어요. 다나가 키보드 앞에서 떨리는 손을 올렸습니다. 다나 씨, 안 됩니다. 그걸 넘기면 아버지도 회사도 다 끝나요. 차이안이 필사적으로 말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고문당하고 있는데. 다나가 오열하며 반박했습니다. 두 사람은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당신은 아버지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전 달라요. 그래서 더 냉정하게 생각해야 해요. 냉정하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마침내 차이안이 위험한 제안을 했습니다. 마스터키를 넘기는 척하면서 추적 코드를 심어요. 그게 가능해요? 위험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를 믿어주세요. 다나와 차이안은 위험천만한 도박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교도소의 강태준은 변호사를 통해 외부 상황을 전해 듣고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그년을 완전히 무너뜨렸군. 강태준이 감방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웃었습니다. 이제 내 차례가 올 거야. 가석방 심사에서 협상 카드로 쓸 수 있어. 다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스터키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반응은 예상과 전혀 달랐죠. 파일 전송 5분 후 끔찍한 사진이 메시지로 도착했습니다. 다나의 아버지 손가락 하나가 잘린 채 피범벅이 된 사진이었습니다. 확인 완료했다. 하지만 이건 경고일 뿐이야. 네가 경찰에 신고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해. 다음엔 더 중요한 부분을 자를 거다. 잔혹한 메시지와 함께 온 사진을 본 다나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서 실신했습니다. 다나 씨, 다나 씨. 차이안이 다나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깨어난 다나의 눈빛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슬픔을 넘어선 차가운 분노가 가득했죠. 죽여버릴 거야.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거라고. 다나가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차이안은 전송된 파일에 심어둔 디지털 스텔스 비콘이 활성화되기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파일이 열리는 순간 상대방 하드웨어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특수 코드였거든요. 신호 포착됐어요. 인천항 컨테이너 야적장 3구역이에요. 차이안이 추적 화면을 보며 외쳤습니다. 강태준의 조력자들은 마스터키를 이용해 휴먼테크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나가 교묘하게 숨겨둔 바이러스 코드가 그들의 시스템을 역으로 잠식하기 시작했죠. 이상해. 우리 시스템이 오히려 공격받고 있어. 해커들이 당황하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다나는 차이안의 차에 올라타 추적 신호가 가리키는 인천항으로 질주했죠. 아버지를 반드시 구해낼 거야. 그리고 그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다나가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행복했던 11챕터의 모든 기억이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다나는 생애 가장 끔찍하고 처절한 밤을 맞이하고 있었죠. 인천항 컨테이너 미로 속에서 다나와 차이아는 비를 뚫고 질주했습니다. 비콘 신호가 가리키는 붉은색 컨테이너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렸죠. 저기에요. 3구역 끝쪽에 있어요. 차이안이 추적 화면을 보며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컨테이너 주변은 고요했지만 수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차이안은 미리 요청한 경찰 특공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시간을 벌어야 했죠. 다나 씨는 여기서 기다려요. 제가 먼저 확인하고 올게요. 안 돼요. 같이 가야 해요. 다나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두 사람이 컨테이너에 접근하는 순간 쇠파이프를 든 조직원 5명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누구야? 여기 왜 왔어? 조직원들이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차이아는 미리 준비한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며 다나를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수정 열쇠에 밀려 격투가 벌어졌죠. 다나 씨, 먼저 아버지를 찾아요. 차이안이 조직원들과 맞서 싸우며 외쳤습니다. 다나는 컨테이너 외부 전자 제어 패널에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내부 도어락을 해킹하기 위해 코드를 입력하기 시작했죠. 아버지 들리세요? 다나가 컨테이너 벽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다나야, 여기 있어. 아버지의 약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나는 3분 만에 전자도어락 해킹에 성공했습니다. 컨테이너 문이 열리자 결박당한 채 쓰러져 있는 아버지를 발견했죠. 아빠. 다나가 달려가 아버지를 끌어안으며 오열했습니다. 아버지는 손가락을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이제 안전해요. 다나가 아버지의 결박을 풀어주며 안심시켰습니다. 그 사이 다나가 심어둔 비콘 코드가 블랙아이의 메인 서버를 역으로 감염시켰습니다. 조직의 본거지 위치와 전체 조직도가 인터폴에 자동으로 전송됐죠. 시스템이 해킹당했어. 모든 정보가 유출되고 있어. 블랙아이 본부에서 해커들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 특공대가 조직원들을 신속하게 제압했습니다. 차이안도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죠. 다나 씨, 괜찮으세요? 특공대장이 다나에게 달려왔습니다. 네, 아버지만 구하면 돼요. 그때 뉴스 속보가 전 세계에 타전됐습니다. 해외에 있던 블랙아이 임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체포되고 있었거든요. 국제 해커 조직 블랙아이, 전 세계에서 일망타진. 한국 이다나 이사의 역추적 해킹으로 검거. 언론이 다나를 영웅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도소에 있던 강태준은 변호사를 통해 모든 계획이 실패했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럴 수가. 완벽했는데. 강태준이 감방에서 절규하며 벽을 두드렸습니다. 이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살인 미수 교사죄까지 붙을 거예요. 변호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통보했습니다. 다나는 현장에서 확보한 모든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강태준에게 살인 미수교사 및 국제테러 조직 연루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죠. 휴먼테크의 시스템은 다나가 미리 준비해둔 백업 프로그램에 의해 기적적으로 복구됐습니다. 증발했던 자금들도 모두 회수됐죠. 다나 이사님이 미리 대비책을 준비해 두셨군요. 보안팀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차이아는 부상을 입었지만 다나의 손을 꼭 잡고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어요. 차이안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언론은 다나가 아버지를 구하고 국제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한 과정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21세기 최고의 해킹 영웅 탄생.
성냥팔이 소녀에서 국제범죄조직 소탕까지 전 세계가 다나의 이야기에 주목했습니다. 강태준은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끌려나가며 다나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다나는 담담하게 그를 응시했죠. 당신의 시대는 끝났어요. 다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경민 회장은 자신의 경영권보다 직원의 안전과 정의를 택한 다나와 아들에게 깊은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회사를 맡길 수 있겠습니다. 차 회장이 은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나의 아버지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의사의 소견을 들었습니다. 다나는 병원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긴장이 풀린 듯 깊은 잠에 빠졌죠. 이제 정말 끝이야. 다나가 잠든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무지개가 뜨듯 모든 위기가 완전히 해소됐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이죠. 사건 종결 1년 후 휴먼테크 본사 로비에는 다나의 모습을 본뜬 수호자라는 이름의 조형물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방문객들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상징적인 작품이었죠. 이 조형물은 우리 회사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안내 직원이 견학 온 학생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다나는 휴먼테크의 최연소 부사장으로 승진해 글로벌 보안 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IT 리더들이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할 때만 진정한 가치를 갖습니다. 다나가 마이크 앞에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과거 성냥팔이였지만 그 경험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청중들이 감동받아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승화시킨 성숙한 모습이었죠. 다나의 아버지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여 딸이 설립한 재단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컴퓨터 교실에서 어르신들께 인터넷 사용법을 가르쳤지. 아버지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2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은퇴한 차경민 회장은 시골에서 텃밭을 가꾸며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토마토가 정말 잘 자랐네요. 차이안이 주말마다 찾아와 아버지와 함께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다나는 언제 데려올 거냐? 다음 주에 같이 올게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따뜻한 정이 흘렸습니다. 차이안과 다나는 벚꽃이 만개한 한강공원을 걸으며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언제쯤 할까? 차이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올 가을이 어때요? 너무 화려하지 않게 소박하게요. 다나가 차이안의 팔짱을 끼며 대답했습니다.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까? 제주도면 충분해요. 조용한 곳이 좋아요. 두 사람의 눈빛이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다나는 가끔 길거리에서 어려운 처지의 아이들을 만나면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여기 용돈이야. 꿈을 포기하지 마라. 다나가 한 소년에게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누나도 힘들었어요? 응, 아주 많이. 하지만 견뎌낸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어. 다나가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격려했습니다. 박기용 팀장은 보안연구소의 실장이 되어 다나의 든든한 오른팔로 활약했습니다. 다나야, 신임 연구원들이 너를 보고 싶어 한다. 네, 금요일에 특강을 해드릴게요. 박기용이 후배 양성에 힘쓰는 다나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교도소의 강태준은 아무도 면회오지 않는 독방에서 잊힌 존재가 되었습니다. 과거 자신의 영광을 되뇌며 점점 쇠약해져 갔죠. 내가 천재였는데, 내가 더 뛰어났는데. 강태준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듣는 이가 없었습니다. 다나는 퇴근길에 과거 자신이 웅크리고 있었던 휴먼테크 앞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추억에 잠겨 주변을 둘러봤죠. 정말 많이 변했구나. 다나가 감회에 젖어 중얼거렸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성냥갑 하나를 꺼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유품이었죠. 성냥 한 개비를 그어 불을 붙였습니다.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과거에 춥고 배고팠던 어린 다나가 환영처럼 나타났습니다. 어린 다나가 현재의 다나를 보고 환하게 미소 지었죠.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줘서. 어린 다나가 입모양으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나는 불꽃을 후하고 불어 껐습니다. 과거의 아픔도 이제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음을 받아들였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차이안이 뒤에서 다가와 다나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요? 조금 전부터요. 당신이 과거와 인사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꺼진 성냥개비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가 도시의 불빛과 섞여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삶은 계속되는 거네요. 다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도요. 차이안이 다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가로등 불빛 아래 길게 늘어져 마치 하나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향한 희망찬 발걸음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성냥팔이 소녀 다나의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거리에서 성냥을 팔며 절망에 빠졌던 소녀가 자신만의 빛을 찾아냈습니다.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진짜 범인을 잡아내며 마침내 행복한 사랑까지 얻게 되었죠. 때로는 우리 인생도 다나처럼 어둠 속에서 헤맬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순간들 말이에요. 하지만 다나가 작은 성냥불로 거대한 어둠을 밝혔듯이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빛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것, 그리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과 함께 일어서는 것입니다. 다나에게 차이안과 박기웅 팀장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분명 든든한 동반자들이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도 어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다나처럼 용기 있게 맞서시길 바랍니다. 작은 성냥불 같은 희망이 언젠가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을 만들어낼 거예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는 댓글 하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